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역이죠. 네. 서울 강동구 시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동구인데 네. 송파구가 많이 빠졌다가 그렇죠. 일부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파구 바로 옆에 있는 그러면서도 송파구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네. 그리고 둔촌 주공 분양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바람이 이제 강동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주요 단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을 체크할 때는 이런저런 단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가장 핵심 자역인 단지, 대장 단지들 몇 개만 체크해도 네. 그 지역 큰 분위기를 흐름을 볼 좀 수 알 수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강동구에서 구평 기준으로 잡고 올해 기준에 23년 1월 1일부터 네. 23년 3월 9일까지 오늘 촬영 날짜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최고가에 거래된. 네, 네. 가장 최고가에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1위가 이제 고덕 그라시움인데 고덕 그라시움을 먼저 보겠습니다. 34평. 4평. 34평이고 월세를 지우고 보면 네. 과거 얘가 최고가가 20억까지 갔던 게 16억이 이제 최고가였죠.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최고가였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거의 최저가는 한 12억대까지 갔다가 16억까지 갔으니 거의 한 3억 7,500 네.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죠. 네. 뭐 물론 이게 1층이고 최저가 1층이고. 예, 23층이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요즘은 조금 빠졌어요. 네. 예, 또 물론 저층도 있지만 네네. 이건 뭐 12층인데 12억 8,400.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최저가,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최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된 거래가, 이런 것들이 거래 금액 갭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다시피 이렇게 쭉 상향을 했다가 쭉 빠졌다가 네. 다시 오르는 듯 하지만 다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한 대단지다 보니까, 네. 역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선호되는 단지가 네. 따라서 네.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좀 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네. 좀 하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고덕의 대표 단지니까 네. 매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고덕 그라시움이죠. 네. 와, 우선 매물이 뭐 600개가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4,900세대이기 때문에 네. 10% 정도 하면 400개가 되겠죠. 490개 그렇죠. 정도 네. 대략. 그럼 10% 이상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동일 매물을 묶고 그다음에 34평대로 가서 우평으로 필터링하고 네네. 매매. 그러니까 한 14억대. 최저가가 그죠? 저층인 기준으로. 네, 14억대가 보이고요. 중층으로 가려면 중층 최저가가 한 14억 7천, 15억대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니까. 매물이 저층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세대수가 일단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잘하는 거 있죠. 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보면 우선 서울 송파구로, 강동구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도별, 시군구별에서 서울 강동구. 매니 있네요. 네. 자, 강동구로 가면 여전히 매매가는 조금 안정화된 게 보여요. 0.4% 하락했고요. 네. 전세가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투자 점수가 이제 보통까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도 평균이 이제 68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전세 대비는 여전히 고평가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겠습니다. 네.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면 16.8이 평균이거든요. 네. 요랬을 때 이게 한 2018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2018년도 우리는 집값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한창 또 오르고 있는 중, 네. 뭐.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규제를 했던 그렇죠. 네, 이런 기억이 있죠. 네. 그런데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평균가 자체가 사실은 위로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은 16.8인데 뭐 또 돈이 풀린 걸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네. 뭐 평균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는 28, 현재는 22.9로서 여전히 고평가인 게 보이죠. 네. 네. 그리고 가장 저렴할 때는 한 2015년 1월에서 11.6, 11.6이 좀 저렴해 보이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가장 이제 비쌀 때가 67% 정도 고평가니까 사실 서울 평균보다도 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면 네. 평균적인 소득보다 아파트 값이 훨씬 67% 정도가 더 비쌌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더 길게 못 하는데 네. 집값에서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소득이 그냥 제일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는 뭐 공급 물량도 중요하고 얼만큼 수요가 있는 입지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네. 소득 대비했을 때 얼만큼 고평가냐 저평가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 재화잖아요. 네. 그 재화를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있어. 돈이 있고 지불할 능력이 되어야만 그게 기반이 되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소득 대비 집값, 네. PIR이라는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도 이 PIR 지수를 가지고 고평가 저평가를 측정하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도 뭐 이제 고평가다. 아직 소득 대비 집값 했을 때는 고평가다. 이래 하는데
또 그 과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 시장에서 서울 고평가 수준이 거의 2006년 하반기, 2007년, 2008년쯤이 이제 고평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뭐 과거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요 PIR 지수를 가지고도 주택 시장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네. 요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반년 만에 회복하고 지방은 그때까지는 저평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하고 지방은 이제 그때부터 상승장이 열렸고 네. 서울은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고평가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값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수를 해놓은 게 있죠. 네. 그래서 67% 정도 고평가다. 근데 이 16.8이라는 수치 자체도 네. 사실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쌀 때예요. 그때도 뭐 집값이 한창 오를 때였으니까 그죠? 그렇죠. 과거에 고평가 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요때도 17.2이기 때문에 사실 요때도 좀 비싸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 특성상 소득 대비해서 집값은 계속적으로 오르내리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16.8을 평균이라 하더라도 뭐 여전히 비쌌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쌌을 때는 저렴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15년경이죠. 네. 네. 이랬을 때는 31% 정도 저평가되었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는 22.9로서 36%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네. 이거를 이제 개별 단지를 대입을 하면 적정 가격 수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대략적인 네. 기준을 삼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동구에서 뭐 어느 정도 좋은 단지다. 그 단지 내에서도 조금 로얄층이다. 로얄동 로얄층이다 하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네. 또 비로얄이라 하면 조금 더 마이너스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큰 틀에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녀석이 제일 비쌀 때, 고덕 그라시움이 가장 비쌀 때가 20억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럼 역산출하면 한 12억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6억일 때는 33% 정도 고평가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고평가를 하면 약간은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2억대가 적정 수준이라 했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저렴할 때 이번 시장에서 이번 한 반년 내로 네. 가장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싸게 거래됐던 게 물론 1층이지만 한 12억 2,500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고덕에서는 또 강동구에서는 고덕 그라시움이 좋은 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추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16억은 다시 이 정도면 약간 비싼 것 같은데 네. 이러는데 다시 14억대 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만 봐도 만약에 저보고 뭐 꼭 이제 여기를 살아야 된다 아니다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네. 최근에 뜨거웠던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영자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이게 10 확장비 옵션 포함해도 12억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딱 그렇게 비교해보면 또 비교가 되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바로 비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순위 자체가 강동구가 영등포구보다 한 단계 낮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남 4구 이렇게 끼어서 강남 3구에 끼어서 강동구가 들어갔는데 네. 아직까지도 영등포보다 살짝 아래거든요. 근데 영등포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이게 이제 12억 초반이다 보니까 약간은 또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매물에는 거의 14억 이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16억에 거래된 거는 약간 비싸다는 느낌으로 시장이 그 이후에 거래된 게 14, 15, 12, 14억대 이렇게 거래된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두 번째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네. 그라시움 바로 아래죠. 그렇죠. 이 상일동이 굉장히 네.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신축 단지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굉장히 살기 좋아진 지역. 네. 야, 근데 뭐 이 4,900세대, 4,000세대 두 개만 합쳐도 8,900세대니까 맞아요. 지방의 신도시입니다. 네. 좋은 아파트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격을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환산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이 고덕 아르테온은 상승장 때는 못지 않았습니다. 19억 8천. 19억 8천. 네. 그라시움이나 그냥 네. 독인 개긴. 네. 그랬는데 이제 가장 비쌀 때 올해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는 14억 5천. 네. 그러니까 고점일 때는 2천 차이 나더니 네. 약간 올해 들어서 이제 거래된 거는 한 1억 5천이 차이가 나요. 네. 자,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여기도 14억 5천에 거래됐던 게 14억 5천이 여기 2월 11일. 초네요. 맞죠? 네. 네. 그러다가 다시 12억 8천5백도 보입니다. 네. 요것도 매물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이게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됐고 이거는 빠진 가격에 거래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역과 가깝고 멀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1억 그 단지 내에서 한 1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 단지와 좀 난다?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저층이 14억대. 비슷하네요. 아까 네. 그라시움이랑. 네, 비슷합니다. 네. 14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14억 5천 거래된 거를 본다면 네. 최고가가 19억 8천이죠.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4억 5천이면 이제 22% 정도 고평가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가겠습니다.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여기는 고덕 그라시움에서 살짝 왼쪽으로 왔죠. 고덕역에서 이제 명일역으로 오면 바로 역세권 매매한 솔베뉴가 있죠. 여기도 뭐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2코스 가깝죠. 2코스 가깝고, 자, 시세 현황을 보면, 자, 34평이죠. 34평이 84, 34평입니다. 34평을 보고 18억까지 갔었다. 그래서 살짝 이제 한 등급, 한 반등급, 0.2등급 정도 아래 살짝 보이네요. 이게 이제 14억 2,500에 거래가 됐었다. 그 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최고가 찍은 이후로. 그렇죠. 입주 시기가 좀 궁금한데요. 입주 시기가 언제였길래? 19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그렇네요. 뜸했다. 자, 그리고 매물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가면서 조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반등이냐, 일시적 조정이냐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4평을 보고 낮은 순 매매 이렇게 보면 한 15억대. 이건 더 높게 나오네요. 그렇네요. 더 높게 나옵니다. 자, 14억 2천 마지막 거래인데 올해 들어서 최고가인데 사실 매물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매물이 여기는 이 단지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곳이다 보니까 좀 아까 저층 매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보다는 매물 호가는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아마 이제 19년 입주해서 21년 됐고 다시 23년 돼야 이게 또 4년 차가 되면서 제대로 또 시세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 자, 네 번째는 고래힐. 위치가 이제 고덕역 인근이에요. 그렇죠. 이 고덕역 인근으로 해서는 이제 9호선 호재가 있죠. 9호선 호재가 조금 뭐 걸을 수도 있는 고덕 그라시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래힐로 가보면 고래힐이 3,600세대의 대단지고요. 일단 여기도 뭐 학교 다 초중고를 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되는 단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뭐 고덕역부터 상일역까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고덕역 있고 상일역도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약간 우리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 그렇죠. 단지 인근이 살기 좋죠. 살기 좋죠. 고래힐은 이제 84제곱 17억 2천까지 갔던 게 지금 오히려 12억 9,500.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는 올해 들어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는 13억 5천입니다. 그러다가 13억, 12억 7천, 다시 13억, 12억 9천. 이 단지는 그 법인 내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약간 층,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좀 납득이 되는 딱 그런 가격이에요. 납득되는 범위 딱 뭐 여기 가까운 단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또 초등학교 가깝고 이런 데는 좀 더 비쌀 거고, 역 가깝고 하니까. 34평. 보면. 이렇게 가고, 매매. 낮은 순. 12억대. 12억대네요. 저층이긴 한데, 그죠? 저런 거는 뭐 저 뒤에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123동 뭐 이렇게. 그렇죠. 123동 맞네요. 123동, 그렇죠. 123 여기네요. 그러니까 한참 뒤 남았죠. 대단지의 프리미엄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동들은 조금 더 뭐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저렴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다 거래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고래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1% 정도 고평가 수준이고, 그 다음 강변 그대가 리버뷰. 와, 이거 이름이 특이한데요. 약간 끊어 읽기를 잘못하면 좀 웃을 수도 있어요. 자, 강변 그대가 자, 강변 그대가 리버뷰. 2000? 안 나오네. 여기서 바로 갈게요. 나오는데. 나요. 제가 분양. 자, 암사역 인근에 있고, 요 단지는 그래도 좀 이제 뷰를 또 그렇네요. 볼 수 서쪽으로 있는 해서 단지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나오고 조금 더 서울에 가깝고. 아무래도 주거 단지는 아까 우리 상일역이라든지 고덕역 이쪽이 좀 더 좋다면 여기는 이제 완전 도심권이잖아요. 강동구층에서도 그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강남구와 조금 가깝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청호역 상권도 가깝고. 그래서 뭐 주거 환경은 그쪽이 좋을 수 있으나 그래도 입지는 여기가 뭐 뷰도 나오고 그다음에 천호동이나 이런 데가 좀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 최고가는 이제 14억 8,500까지 갔던 게 거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죠. 세대수가 또 225세대면 뭐 그렇게 거래가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렇죠? 22년 1월 하고 거래가 없다가 그렇죠. 세대수가 작으니까. 1년 만에 거래됐네요. 13억 마지막 거래고요. 입주 시기를 한번 2007년도. 2007년. 이거는 연식이 조금 되는 아파트네요.
입지는 얘가 좋지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네. 거래대가 된 걸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단지는 사실 조망 보이는 단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네. 요 102단지인데 102동인데 102동에서 요 라인인데 102, 103 뭐 밑으로 해서 다 이제 조망 보이는 단지들 왼쪽으로 해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102동 15층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된 거 하나가 13억에 이거 102동 12층 하나 있고 또 호수 따라 조망이 다를 거니까. 네. 부동산 매물도 바로 궁금한데요. 네. 리버 여기였죠. 밑에. 또 밑인가? 암사역 밑에였죠. 네. 여기서 그대가. 네. 아니 네. 리버 12개 매물이 있네요. 30 평국 기준에서 매매 체크해 주시면 네. 9억 5천 9억 5천 2층이에요. 2층. 네. 이게 안 나오겠죠. 뷰가 안 맞죠. 나오죠. 네. 자, 15억 5천. 다 뭐 보면 이제 조용한 집, 한강공원이 있다. 그러니까 딱 조망이 있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예, 한강 조망권 13억. 네. 근데 서양이고 오케이. 그렇죠. 서양이니까 한강뷰가 보이겠죠. 그래서 13억 딱. 네, 그래서 13억이면 46% 고평가인데 사실은 이거는 동호수에 이게 따라 좀 다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래 보면 고덕 아르테온이 좀 매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점을 가지고 적정 가격을 좀 유추해 봤는데 강동구 자체는 여전히 한 36% 정도 고평가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주요 단지들이 36%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리버뷰 말고는 그렇죠. 저렴한데 거의 이제는 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 강동구 전체 수준까지. 네. 이게 아마도 올해 최고가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최근에 거래된 또 나름대로 저가된 거래실 거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싸게 거래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적정 가격일 때 그다음에 정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에 베팅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네, 요 사이 가격 뭐 이런 거를 좀 또 내가 봐도 되겠죠.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실거주로는 저 적정 가격과 저점 가격 사이에 들어온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이럴지는 힘들지만은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전국의 시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래킹하고 있는데 거의 이 수준에서 적정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이제 특별시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가격에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득 대비 집값으로 유추하는 이게 굉장히 좀 신뢰도 높고 또 기준선으로 잡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은 뭐 고덕 그라시움이 12억이 말이 되냐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것도 비싸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 시장 가격은 누구와의 개인의 의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사람,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가격이 반영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차별성도 있고 개인적인 이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를 권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정해주죠. 저 적정 가격이면 그리고 접정 가격 사이에 온다면 실거주로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것은 맞다. 대신에 주변에 있는 정부 정책과 나의 자금 상황 그리고 현재 나의 뭐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시드래곤님이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부분 중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누군가는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비싸다 하고 누군가는 싸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8억대부터 봤는데 12억은 비싸다 비싸다고 하죠. 20억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12억이 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객관적 지표로 요 정도는 중간치에 근사하다. 요 정도는 저점에 근사하다. 이 정도는 정말 고점에 근사하다.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 끝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전국을 샘플링 하면서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 영상,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 쌓여 있으니까 쭉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싼 것 같은데요 했을 때 댓글로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욕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거래가 됐어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는 너무 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몇몇 진짜 대구처럼 세종이나 대구처럼 엄청 떨어지는 지역 말고는 거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을 유추하기에는 정말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다면 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굉장히 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걸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저희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이거를 통째로 드립니다. 이걸 통째로 드립니다. 전국 시도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목, 더보기 설명글을 클릭하시면 참여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